일단 상가함수를 이제 들어가는데 좀 어려워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상가함수가 좀 어렵지, 그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상가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건데, 이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있잖아, 니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각을 있잖아, 실수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호도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각의 실수화야. 각의 실수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60도라는 애를 있잖아, 이 60도라는 걸 우리 60분법이라고 하거든.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도의 의미가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60분법인 애를 가지고 있잖아. 60분법인 애를 가지고 실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각을 실수로 바꿀 거야. 왜? 삼각함수만 뽑아오면 돼. 문제 있는 쪽. 그래서 각을 이제 실수화시키는 걸 이제 그냥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좀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잘 봐. 일단 니네가 먼저 이 C를 이렇게 뭐 R자리, 이 길이가 R인 있잖아. C를 세 조각을 이렇게 잘랐다고 쳐봐. 이걸 가지고 니네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똑같은 R자리의 C를 가지고 이렇게 다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의 길이도 R인 거고, 여기의 길이도 R인 거고, 지금 여기의 길이도 R인 거야. 이 세 개가 모두 다 R인 거야, 이렇게. 이 세 개의 길이가 이렇게 모두 다 같은 거야. 이때 우리는 있잖아, 여기에 이루어지는 이 중심각,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냐면, 수학자들이 1라디안이라고 하자고 약속했어. 1라디안. 그러니까 이건 수학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을 때, 이때 우린 요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1라디안. 그래서 우린 얘를 그냥 1라디안이라고 하자고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그지? 이때 이 말하는 이 라디안이라는 건 어떤 단위를 의미하는 건데, 얘를 그냥 우리 1라디안이라고 하자고 했어, 그냥.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니네가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원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뭘 배웠냐면, 이 원의 중심각에 의해서, 잘 봐. 이 원의 중심각에 의해서, 항상 이 호의 길이는 그 비례한다라는 걸 배웠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잖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의 각의 크기가 만약에 30도잖아?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와 여기의 호의 길이는 2배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길이를 만약에 A라고 잡으면 여기의 길이는 2A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니네가 어떤 각을 만들어서 여기에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각을 1라디안. 여기가 1라디안이라는 거는 여기의 길이가 R인 거고, 여기의 길이도 R인 거고, 여기의 길이도 R인 거야. 이 세 개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이 각을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니네가 뭘 알 수 있냐면, 1라디안일 때, 잘 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R이다. 그러면 니네가 있잖아, 이 각의, 이 통째 각, 쉽게 말하면 이 여기 각이 몇 도냐면 360도야. 360도일 때는 있잖아, 이 360도일 때는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 호의 길이가 2파이R이다. 2파이R. 니네가 원의 그 호의 길이, 원의 원주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을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에 각이 1라디안일 때는 이 호의 길이가 R인 거고, 여기가 360도일 때는 이 원주, 쉽게 말하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2파이R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말했듯이 항상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2파이R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60도 R은, 이 두 개 곱한 360도 R은 2파이R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서 RR이 약분될 테고, 2랑 얘랑 360도랑 약분시켜버리면 결국 180도가 뭐가 되냐면 파이 라디안이 된다. 파이 라디안. 그럼 여기서 니네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써볼게. 일단 그래서 니네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수학자들이 이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거든.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는 그냥
생략하자라고 약속했어. 그냥 이 단위를 그냥 없애자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2cm가 있을 때 2cm를 그냥 쓰지 말자고 약속을 한 거야, 수학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2cm를 그냥 2라고 쓰자는 거랑 의미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2cm랑 2랑 분명히 다른 숫자인데 수학자들이 2cm라는 단위를 지워버리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거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라디안을 그냥 생략하자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거든? 그런데 파이 라디안인데 광청해 줍시오. 파이 라디안인데 이때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그냥 생략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될 공식이 첫 번째 탄생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 180도는 파이입니다, 알겠지? 외워야 돼.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잘 봐. 니네가 이게 각도잖아. 이걸 우리 60분법이라고 하거든. 이 파이라는 건 우리가 대충 알잖아. 숫자가 얼마인지. 3.14159 뭐 이런 숫자를 우리는 바로 파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가 있잖아. 이제부터 이 파이를 180도랑 똑같은 말이야, 얘랑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거든.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말은 그냥 생략하자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도를 이제 이렇게 파이로 실수화시켜서 쓰는 걸 우린 바로 호도법이라고 해. 그래서 니네가 있잖아. 이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각을 다 이제 실수화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린 180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부터 파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인데 그냥 이 라디안이라는 말을 생략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파이라고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180도는 파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60도는 얼마냐면 60도는 당연히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파이겠지. 뭐 30도는 얼마냐면 얘를 6으로 나눈 거니까 6분의 1 파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45도는 얼마냐면 얘를 4로 나눈 거니까 뭐 4분의 1 파이겠지. 이렇게 니네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뭘 꼭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냐면 그냥 180도는 파이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쭉 기억해줘. 이거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해 나는 이것까지 다 외웠으면 좋겠어. 요 4개, 요 3개까지 더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니네한테 만약에 120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12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보통 뭐 해설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아, 파이일 때 180도니까 12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냐라고 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x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귀찮잖아. 언제 비례식 다 풀고 자빠졌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0도가 3분의 1파이잖아, 그지? 그럼 120도라는 건 여기 2배 아니겠어? 그래서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훨씬 빨라. 그러니까 이런 비례식보다는 니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들아 요 3가지는 너무 많이 나오거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했으면 좋겠어. 60도, 30도, 45도. 요거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각들은 뭐 별로 찾기가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니한테 150도 찾으래. 150도 찾으라고 하면 30도가 6분의 1파이잖아. 그럼 150도는 5배 늘어났으니까 5배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는 게 더 빨라. 예를 들어서 뭐 니한테 270도 찾으래, 270도. 270도 찾으라고 하면 뭐 30도 가지고 9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얘도 9배 해주면 되겠지. 6분의 9파이가 돼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모든 각들을 이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각을 실수화시키는 게 그냥 호도법이라고 생각해.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지. 그냥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호도법에서 뭐 하나만 솔직히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이게 다야. 그냥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증명을 해줬어.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데 우리 라디안을 생략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180도가 그냥 파이가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잘 봐. 180도가 1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1 라디안이 얼마가 되냐면 뭐 파이분의 180도거든. 근데 이거 솔직히 다 필요 없다 이거. 얘들아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알겠지? 파이가 180도가 파이라는 거 알면 돼 그냥.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인데 대충 몇 도 정도 되냐면 한 57점 몇 도 정도 되겠지. 1 라디안이 몇 도 정도 되냐 그러면 한 57점 몇 도 정도 돼. 솔직히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을 각도의 기호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각도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 아예 이 도 단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 도 단위를 우리는 있잖아. 이 60도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아. 아예 60도라는 말 아예 없어. 그냥 60도는 그냥 무조건 3분의 1파이야. 이제부터 다 3분의 1파이라고 쓸 거야 그냥.
뭐 150도 마찬가지지. 150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니네가 30도가 6분의 1 파이거든. 그지? 30도가 6분의 1 파이야. 꼭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너무 많이 써서 니네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외워질 거야 아마. 45도가 4분의 1 파이라는 거랑. 그지? 그다음 뭐 60도가 뭐 3분의 1 파이라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써서 외워질 건데 진짜 뭐 밥 먹듯이 나온다. 이 세 가지는. 이 세 개는 뭐 밥 먹듯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항상 150도라고 하면 30도 곱하기 5 아니야. 그지? 그래서 6분의 5 파이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지. 그지? 뭐 135도 풀어달라고 하면 135도는 얘는 45도 곱하기 3이잖아. 그지? 45도가 4분의 1 파이기 때문에 곱하기 3에서 4분의 3 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니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들은 다 실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걸 우린 바로 호도법이라고. 뭐 어려운 내용 없잖아. 여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니네가 딱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그냥 파이는 180도다 이거만 알면 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 1라디안에 대해서 뭐 니네가 알 필요가 없어. 1라디안이 몇 도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니네가 다 필요 없고 그냥 180도가 그냥 파이다라는 거 하나만 이해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줬으니까 그냥 외우고 나서 이거 가지고 나머지의 각을 다 변환시켜주면 돼.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 일반각에 대해 설명을 할게. 왜냐면 있잖아. 이게 어차피 니네가 모든 일반각들도 다 호도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이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지금 어떤 이런 좌표평면 위에 잘 봐. 시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니네 시계를 잠깐만. 니네가 뭐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시계의 가장 원래 시작은 거의 여기잖아. 그지? 여기 12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시침이 없는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봐. 시침이 없는 시계. 예를 들어서 니네가 있잖아. 분침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분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알지? 여기서 뭐 만약에 시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우리는 세시라고 말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 여기서 00분이 시작돼가지고 분침일로 옮겨질 때마다 뭐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 이 분을 나타내주는 거잖아. 그지? 이 분침의 역할, 이 시침의 역할이 뭐냐면 얘들아, 시침의 역할이 쉽게 말하면 잘 봐봐. 니네 시침의 역할이 뭐냐면 하루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뭐 시침이 여기 있고 분침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잖아. 근데 이 시침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분침이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이 1시라는 걸 딱 나타내주면 시계가 1시라는 걸 나타내주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분침이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를 지금 니네가 이 시침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이 분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게 바로 시침의 역할이거든. 근데 만약에 니네 시계에 시침이 없다고 생각해봐. 니네 시계에 시침이 없는 상태에서 분침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니네가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가 00분인 건 알지만 몇 시 00분인지 모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니네가 시계에서 시침이 고장나서 분침만 있으면 니네가 이거 이 시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대신 뭐는 알 수 있냐면 몇 분인지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대해서 몇 분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각에서 이 선을 우리 이제부터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시초선. 각에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거든. 시초선. 시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무조건. 얘를 우리 시초선이라고 해.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는데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얘가 그냥 여기서부터 시초선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어. 그치?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어떤 선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는 얘가 60도라고 내가 니네한테 알려줬어. 60도가 3분의 파이겠지, 그치?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내가 니네한테 알려줬다.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야, 이 파란색의 각이 얘가 나타내는 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보잖아. 이 각, 이 막대기를 우린 동경이라고 할 거거든. 이제 동경. 얘를 나타내는 이 각을 동경이라고 할 거거든. 무조건 각의 시작은 여기다. 시계의 시작은 12시지만 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약속을 했어 그냥. 왜 여기가 시초선입니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시작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몇 도냐라고 하면 3분의 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말할 수가 없냐면
이 파란색의 선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이만큼으로 왔을 수가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니네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의미가 몇 도냐라고 하면 이 각이 얼마를 나타내냐라고 하면 여기 각을 보지 않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른다는 의미에서 뭐라고 쓸 거냐면 2n파이라고 쓸 거야. 왜 2n파이라고 쓰냐면 얘가 한 바퀴 돌면 2파이거든.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봐. 그럼 여기가 2파이야. 왜 2파이인지 알지?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당연히 2파이겠지. 그럼 얘가 지금 있잖아. 한 바퀴를 돌고 일로 왔는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이쪽으로 왔는지를 니네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쓸 거야. 왜냐면 시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니네가 이거야. 이거랑 똑같아. 니네 만약에 분침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분침이 만약에 여기를 나타내고 있어 만약에. 그럼 니네가 몇 시, 내가 니네한테 야 지금 시계가 몇 시냐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몇 시인지 모르잖아. 그지? 몇 시인진 모르겠지만 10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는 이게 몇 시인진 모르겠지만 3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바로 일반각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때 이 어떤 막대기가 나타내는 이걸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동경이라고 하거든. 이 각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각의 크기가 뭐 45도 4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 거냐면 이 한 바퀴가 2파이잖아.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니까 2파이에 4분의 파이를 빼니까 여기는 4분의 7파이인 건 확실해. 그런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니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4분의 7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2n파이 플러스 4분의 7파이라고 말해야 돼.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2n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왜냐면 2n파이라는 게 여기서 돌아서 결국 1로 다시 오는 게 2n파이거든.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못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1로 가는 게 플러스의 각을 의미하는 거고 1로 가는 게 마이너스의 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여기에 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각이 나와 있고 여기가 만약에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니네한테 야 이 동경이 의미하는 각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n파이라고 써줘야지. 그리고 나서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고 이만큼 왔다라고 표시해서 여기에 각을 구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2n파이만큼 돈 다음에 돌았지만 이만큼 못 왔다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그건 니네 마음이야. 이걸 우린 바로 일반각이라고 해. 일반각의 의미 진짜 별거 없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니네한테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있고 니네한테 어떤 동경을 하나 그려봐. 뭐 이런 동경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여러분. 그럼 이 동경이 의미하는 각의 크기가 얼마니? 뭐 여기에 각의 크기 니네한테 당연히 주겠지. 뭐 3분의 2파이라고 줘볼까 이렇게? 그럼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동경의 각이 이 동경의 일반각이 얼마냐는 거지. 이 동경이 얼마냐고.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동경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말하자고.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얘가 몇 바퀴를 돌아갔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라고 쓰자고. 자, 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봐봐. 이렇게 줘놓고는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도 줘볼게. 이때 이 노란색이 나타내는 동경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시초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에다 3분의 파이를 써줬다고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일로 왔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 바퀴 돌았다라는 의미로 2n파이를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더 온 거잖아. 그지? 근데 니네가 이만큼이 파이인 건 알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호도법으로 연습을 해야 돼. 이만큼이 파이인 건 알고 있잖아. 왜? 180도가 파이인 건 외웠잖아. 거기서 얘가 3분의 파이만큼 더 왔으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4파이라고 써주고 끝나는 거겠지. 이걸 우린 바로 동경이라고 하자는 거지. 이걸 우린 바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쓰여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2n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야, 여기서 니네가 나와 있는 그 각만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가. 그냥 이런 거야. 어떤 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무조건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시작하는 각을 시초선. 좌표평면에서 무조건 요 X축을 우리는 바로 시초선이라고 한다.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 각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할 거야. 얘가 움직이는 이 막대기를 동경이라고 할 건데 여기에 각의 크기가 만약에 45도라고 한들 우리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45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침만 있기 때문에 몇인지 몰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라고 써도 되고 이건 60분법으로 나타낸 거. 얘를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2n파이, 그지? 왜 2n파인지 알겠지? 얘가 몇 바퀴를 돌았냐의 의미의 2n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몇 바퀴를 돌았냐의 의미가 2n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4분의 파이가 더해진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걸 우린 바로 일반각이라고 표현까지 한다는 거. 이거만 얘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 뭐 반대로 가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될 텐데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학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거야. 동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니네가 이해를 했잖아, 그치? 지금 니네 봐봐. 어떤 좌표평면에서 있잖아. 이 동경, 어떤 동경이 하나 있고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동경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는 봐봐. 또 어떤 좌표평면에서 동경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다른 동경 하나는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니네한테 있잖아. 이 하얀색의 동경과 이 초록색의 동경이 분명히 같아, 지금 나타내는 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위 같은 거지 몇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예를 들어서 니네가 지금 있잖아. 분침밖에 없는 시계가 있어. 근데 지금 15분을 나타내고 있어. 근데 니네가 막 시간이 한참 지났어. 시간이 한참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또 15분을 가르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잠을 한숨도 안 잔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지금 몇 바퀴를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네한테 이 두 동경이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 흰색 동경과 초록색 동경이 일치하고 있어. 그러면 이 흰색 동경과 이 초록색 동경이 일치하고 있는데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흰색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이 초록색 동경을 만약에 베타라고 했을 때 니네가 확실하는 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무조건 2n파입니다. 그치?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얘들아, 어떤 이렇게 운동장을 뛰고 있다? 얘들아, 어떤 운동장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둘이서 뛰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같은 방향에서 지금 여기서 둘이 같이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어. 이렇게 달리기를 막 뛰고 있는 중이야. 그렇다고 니네가 얘랑 똑같이 뛰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몇 바퀴 뛰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얘랑은 빼면 무조건 2n파이. 몇 바퀴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두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 일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만약 베타라고 하잖아. 두 동경이 일직선이잖아. 두 동경이 일직선일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반바퀴 차이겠지, 무조건. 얘들아, 니네가 어떤 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어떤 애는 여기서 뛰고 있고 어떤 애는 여기서 뛰고 있어. 그러면 얘랑 시작이 같았다라면, 왜냐면 시작은 무조건 시초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근데 니네가 어떤 애 한 명은 여기서 뛰고 있고 어떤 애 한 명은 여기서 뛰고 있으면 니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은 반바퀴 차이 난다고 말할 거 아니야. 반바퀴 차이 난다고. 반바퀴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바퀴 반 차이 나는지 두 바퀴 반 차이 나는지 세 바퀴 반 차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일단 반바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바퀴가 얼마냐면 이게 2파이니까 반바퀴는 파이겠지. 얘는 파이만큼 차이 날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몇 바퀴 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다 2n파이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써주면 보편적으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2n 플러스 1파이다. 또는 뭐 2n 마이너스 1파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 얘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하잖아. 알파 마이너스 델타 무조건 2n파이야. 원점에 대해 대칭.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직선. 일직선 위에 있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두 동경의 차는 무조건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면 니네가 오히려 어려워. 그냥 이게 더 편해. 2n파이 플러스 반바퀴 차이다. 이렇게 외워놓는 게 더 편하지. 어쨌든 반바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일직선이라는 거. 그 다음 X축 대칭부터 봐봐. 지금부터 이제 X축 대칭부터.
X축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동경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에 X축 대칭인데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가계 크기도 당연히 알파겠지. 그치? 그럼 이 동경과 이 동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이 동경과 이 동경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잘 봐. 니네 얘가 한 동경, 니네 이거 이해하고 나서 외워야 돼. 어떤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동경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여기서 니네가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확실한 건 이 동경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니네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지금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솔직히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몇 바퀴 돌고 이만큼 더 온 거고 이 노란색이 나타내는 것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근데 이만큼 모자른 거야. 알파만큼.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얘가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여기를 알파겠지만 잠깐만 얘가 나타내는 동경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지? 미안.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를 베타라고 해줘야지. 그지? 여기가 알파인 거고 잘 봐. 얘랑 X축 대칭이잖아? 그럼 니네 이게 얘의 동경이고 이게 흰색의 동경이고 이 노란 색깔의 동경이 베타일 거거든. 이만큼일 거거든. 이만큼. 그럼 니네가 요거를 잘라다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딱 한 바퀴 차이가 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 바퀴가 아니라 n 바퀴 차이가 나지 않겠어? 요만큼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딱 맞을 거 아니야. 얘를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파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지? 이거 하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어려워 생각보다. 다시 한번 말할게. 니네한테 만약에 두 동경이 서로 X축 대칭이래. 이 동경과 이 동경이 X축 대칭이잖아?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얘가 나타내는 동경을 더하잖아? 그럼 무조건 2n파이야. 왜 그런지는 알겠지? 그림으로 봐도 이해하지 않냐? 얘를 여기다 채워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한 바퀴잖아. 그치?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네 바퀴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이번에는 얘가 Y축 대칭이라고 한번 해볼게. 두 동경이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는 거 뭐냐면 어떤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또 다른 동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Y축 대칭이 막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얘를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Y축 대칭. 그럼 이 두 동경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잘 봐. 니네가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가 알파잖아. 그럼 여기도 무조건 알파지. 여기가 알파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도 알파일 거야. 왜냐면 얘를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알파면 여기도 알파겠지. 그럼 여기서 또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파이 플러스 더 반바퀴겠지. 왜냐면 이 알파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만큼이 나올 거 아니야. 반바퀴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더 간 다음 반바퀴인지 몰라. 얘가 세 바퀴 하고 이만큼 왔고 얘가 네 바퀴 하고 이만큼 왔으면 이거랑 더해버리면 7바퀴 반만큼 온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이해해야지 외울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게.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알파면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베타잖아. 그럼 확실한 거는 이 알파랑 여기 알파는 같다고. 대칭이니까.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잖아? 그럼 무조건 몇 바퀴 플러스 파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건 맨 마지막에 다 갖다 붙여도 돼. 그냥 이 2n파이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 2n파이는 맨 마지막에 갖다 붙여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얘랑 Y축 대칭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가 알파면 여기 알파일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인 건 확실하거든. 근데 몇 바퀴 파인지 모르니까 그냥 앞에다 2n파이만 갖다 붙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봐. 이것도 만약에 있잖아. 니네 X축 대칭이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잖아. 그리고 여기가 베타잖아. 이만큼이 베타라고. 그럼 이 베타에다가 여기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요만큼이 알파니까. 알파를 더하잖아? 한 바퀴 아니야. 그지? 한 바퀴? 그냥 한 바퀴라는 의미를 그냥 2n파이라고 써주면 된다. 맨 마지막에 2n파이만 써주면 돼.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 Y는 X대칭. Y는 X대칭은 또 뭐냐면 이 두 동경이 Y는 X대칭이래. 어떤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Y는 X다. 어떤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요렇게. 얘를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Y는 X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로 대칭시키니까 베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베타겠지.
얘가 나타내는 동경을 우린 바로 베타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서 또 니네가 알 수 있는 게 잘 봐. 요 알파를 떼다가 요 알파랑 여기는 같은 거야. 여기 무조건 알파일 수밖에 없잖아. 왜냐 얘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겠지. 그럼 또 니네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얼마냐면 2분의 파일 겁니다. 90도일 거야 무조건. 그치? y는 x 대칭하니까. 그럼 거기에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안에다 2n파이만 더해주면 끝난다는 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얘들아. 그냥 무작정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니네가 못 외워. 그냥 무작정이야. 원점 대칭일 땐 알파 마이너스, 왜냐면 이게 막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기 때문에 니네가 무작정 외우라고 못 외우니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외우면 더 좋은데 못 외우잖아. 잘 그냥 생각하면 돼. 잘 봐. 니네가 그냥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해. 만약 어떤 문제에서 두 동경이 뭐 y축 대칭이래. 그럼 하나만 그려보면 돼. 그냥. 그럼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라는 건 니네가 동경 하나를 그려. 이렇게 이걸 알파라고 잡아. 그럼 얘를 y축에 대칭시켜봐.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걸 거 아니야. 베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2n파이 플러스 알파인 거고 얘도 2n파이 플러스 베타겠지. 몇 바퀴 돌고 알파, 얘는 몇 바퀴 돌고 베타일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이 알파가 이쪽으로 채워지니까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니네가 생각한 게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반바퀴니까 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솔직히 몇 바퀴 돌고 파인지 모르니까 그냥 뒤에다가 2n파이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또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두 동경이 일직선이래. 두 동경이 일직선. 방향이 반대로 일직선이래. 그럼 또 하나 그려봐. 니네가 이걸 알파라고 잡아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다. 그럼 베타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베타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만큼이 베타 아니야? 이만큼이 베타? 이게 알파인 거고 얘들아. 이게 알파인 거고 이게 베타인 거라고. 두 동경이 서로 일직선이니까. 그럼 니네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이 동경을 빼버리면 또 반바퀴 차이 아니겠어? 결국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결국 반바퀴 차이다라는 게 의미로 뭐야? 파이잖아. 반바퀴 차이. 근데 얼마만큼인지 모르니까 2n파이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든 그건 니네 마음이야. 왜냐면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모르니까. 두 직선이 일직선이라는 말에. 이게 끝인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면 돼. 그러면 이걸 안 외워도 될 거야.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어렵다 생각보다. 이렇게 나온다고. 잘 봐. 6번 문제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4, 5, 6번이 다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그럼 문제를 봐봐. 이렇게 풀어야 돼.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y는 x 대칭이래. y는 x부터 하나 그릴까 이렇게? 이게 y는 x라고 한번 해보자. 2세타랑 3세타가 동경. 여기를 그냥 2세타라고 잡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여기 2세타래. 그럼 어디가 3세타 할 거냐면 여기가 3세타 할 거야 무조건. 얘가 2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3세타겠지. 이거 니네 마음입니다. 여기를 뭐 3세타라고 쓰고 2세타라고 쓰는 니네 마음대로 쓰는데 현실적으로 3세타 더 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만 그려놓고 나서 있잖아. 니네가 이걸 위에 있는 만약에 내용을 다 외웠어. 니네가. 이 5개를 다 암기했어. 그럼 그냥 바로 공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니네가 분명히 암기하면 까먹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풀으라는 거야. 그럼 y는 x 대칭이래.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분명히 여기가 2세타면 여기도 2세타 할 거야. 이건 뭐 니네 당연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2세타랑 3세타랑 더하면 무조건 2분의 파이야. 여기가 3세타고 여기가 2세타니까 얘네들이 더하니까 무조건 2분의 파이네. 90도네. 근데 몇 바퀴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2n파이라고 써준다. 이 끝. 그 다음 어떻게 푸냐 잘 봐.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게 5세타가 얼마일 거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n파이야. 자,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세타의 범위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대. 근데 니네 지금 세타가 얼마니 얘들아? 이게 5세타가 이건 거잖아. 5세타가. 그럼 세타는 얼마냐면 이걸 5로 나눠줘야 되니까 10분의 파이 플러스 5분의 2n 파이가 돼. 이거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니네가. 다시 한번 말할게. 니네가 지금 이거는 뭘로 찾아낸 거냐면 이걸 찾아낸 게 바로 위에 있는 공식처럼 니네가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없고 공식을 외워서 풀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나처럼 그냥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아 얘네 이 동경과 이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경과 그러니까 이 동경이랑 더하면 무조건 90도가 나온다라는 걸 니네가 생각한 거야. 다시 말해서 2세타랑 3세타를 더하면 무조건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 문제에 나와 있어. 세타의 범위는 이거래. 이건 문제에 안 나오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와 있어. 그럼 결국 세타가 5세타가 이거니까 세타의 범위는 양쪽을 이걸 5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거만 풀어주면 돼. 이거만 풀어주면 돼.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파이 다 약분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1은 얘네들이 통분하면 10분의 4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4n 플러스 1 2 곱하니까 4n 1 그럼 여기는 2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다시 한번 더 쓰면 4n 플러스 1이 얼마냐면 전체 다 10 곱해버리니까 여기가 11태고 여기가 20이겠습니다. 여기를 만족하는 n은 무조건 정수여야 돼. 그지? 왜 n이 정수인지 알지? 몇 바퀴 차이 나는 거니까 n은 무조건 여기서 얘가 지금 몇 바퀴를 의미하는 거니까 무조건 n은 정수일 수밖에 없어. n이 0이면 빵바퀴 차이, n이 1이면 한 바퀴 차이, n이 2면 두 바퀴 차이, n이 마이너스 1이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차이. 그런 의미잖아. 그치? n은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n의 값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n의 값이 뭐 있습니까? 1은 안 되고, 그지? 2도 안 되고, 3 되겠네, 3. 4도 될 테고. n이 3, 4밖에 안 되네.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뭔데? 세타의 크기 구해달라는 거잖아, 세타의 크기. 그지, 광수아? 세타의 크기 구해달라고 했어, 세타의 크기. 근데 니네가 세타가 뭔데, 지금? 니네가 세타 구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세타잖아. 10분의 파이 플러스 5분의 2n 파이가 세타라면서. 결국 답을 구해달라고 뭐가 되냐면 10분의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0분의 4파인가? 10분의 4파이? 4n 파이? n에다가 3 대입하니까 10분의 12파이에다가 1 더하니까 13파이랑 또 10분의 n에다 4 대입하니까 16에다 17파이. 답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답은 두 개인 거야. 이 세타의 값을 모두 다 더해달라니까 답은 10분의 20파이, 30파이야? 답은 3파이가 답이겠지.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야,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라면 이 동경과 이 동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니네가 먼저 생각해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세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타의 범위는 무조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서만 놀아난다고.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계속 위에다 여기 지금 요 문제 유형은 반드시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될 거야. 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하나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각각 두 동경이 있나 봐. 근데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 그럼 니네가 머릿속에 x축 대칭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 뭐 위에 있는 공식 5개를 다 외웠으면 떠오를 수 있어도 절대 외워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식이 너무 많아. 그럼 외울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아, 두 동경이 x축이라고? 그럼 동경을 두 개 그리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 세타라고 잡으면 x축 대칭이니까 이게 이렇게 잡아줄 거고 얘랑 똑같이 각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가 4세타라는 거지. 이 동경이 4세타라는 거.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 세타랑 이 4세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고. 이 세타랑 이 4세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무조건 세타거든. 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4세타 더하기 세타는 4세타 더하기 세타는 몇 바퀴겠네, 그지? 이렇게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지? 한 바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결국 2n파이가 돼버린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결국 다시 말하면 5세타는 2n파이가 되는 거고 결국 세타의 값은 5분의 2n파이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는 주어진다고. 세타의 범위가 5분의 2n 파이가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대. 이걸 만족하는 n은 무조건 정수. 파이 날려버리고 전체 다 뭐 10 곱해버리는 게 편하겠지? 전체 다 10 곱해버리면 얘는 5가 될 테고 얘는 10 곱해버리니까 4n이 될 테고 얘는 10 곱해버리니까 10이 되겠네.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아달라고. 1이랑 2가 돼버리겠네. 그럼 n이 1, 2일 때 만족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답은 세타의 값을 니네가 찾아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요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생각해서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면 절대 문제 못 푼다 이거. 외우면 더 어려워 솔직히 이거. 일치할 땐 빼기고 막 원점 대칭일 때는 막 빼기고 x축 y축일 때는 막 또 더했다가 뭐 y는 x 대칭일 때는 또 더해야 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일치할 땐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두 동경을 그린 다음에 문제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시험에 100% 출제될 거야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설명을 하면 새로운 공식들이 탄생된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각을 실수하면서 이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는 건데 어렵진 않아. 니네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니네가 이거 호의 길이를 구해달래.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니네가 뭐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 호의 길이 구해달라는 공식이 뭐냐면 이거잖아. L을 호의 길이라고 한번 해보자. L 구하라고 하면 반지름 R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세타라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다 알지, 그치?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전혀 없잖아, 그치? 근데 니네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각의 실수화에 대해서 배웠어. 우리는 360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360도라는 말은 있지도 않는 말이야. 이제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360도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니네가 2파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180도가 파이기 때문에 360도가 2파인 건 확실해. 그럼 끝났네. 360도 대신에 2파이를 대입해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R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 대신에 2파이분의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 일단 설명하고 갈게. 그럼 이 파이 약분되네. 2 약분되네. 결국 답은 얼마야? L은 R 세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 세타는 무조건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그러니까 호도법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자, 문제 봐봐. 내가 니한테 물어볼게. 자,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3이래. 여기 만약 60도래. 그럼 니한테 이거 호의 길이를 구해달래. 이거 호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지? 호의 길이를. 그럼 공식이 R세타야. 공식이 R세타. 그럼 답이 얼마냐면 3 곱하기 60도니까 180도가 답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180도라는 게 니네한테 얘들아 이 호의 길이를 구해달라는데 답을 18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다시 호도법으로 바꿔서 그냥 답을 이걸 다시 호도법으로 바꿔서 파이라고 해서 호의 길이가 파이입니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웃겨서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모두 다 호도법으로 바꿔놓고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면 60도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야. 그래서 L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그럼 L은 R세타입니다. R이 3이고 세타가 3분의 파이야. 답은 얼마야? 파이 이렇게 풀어주면 끝난 거지. 그래서 L은 파이야. L은 R세타. 공식 되게 쉽지. L은 R세타. L은 R세타. 여기서 의미하는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으로 써요. 호도법이어야 됩니다. 호도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잖아. 니네. 이거 호의 길이 구하라 그럼 이거잖아.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쓴 다음에 이거 약분돼서 6분의 1에다가 6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답을 파이라고 썼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공식은 내가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그냥 R세타라고 바꿔버리면 끝나. 이제부터 외워야 돼. L은 R세타입니다. L은 R세타. L은 R세타. 되게 쉬워. 그럼 두 번째 봐봐. 넓이 구하래. 야, 넓이 구하는 공식도 원래 공식이 뭐냐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거든. 그럼 이것도 바꿔볼게. 얘는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호도법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들이 왜 탄생됐냐면 그냥 호도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를 약속해서 그런 거야. 360도가 2파이잖아. 2파이분의 세타 끝. 파이 약분되고. 결국 얼마야?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야.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세타를 호도법으로 표현합니다. 야, 이거에서 넓이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끝나. 2분의 1 곱하기 R제곱 9 곱하기 호도법 3분의 파이. 약분되니까 답은 2분의 3파입니다. 직접 계산해봐도 답은 2분의 3파이 똑같이 나올 거야. 니네가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거든. 근데 L은 R 세타라며. L은 R 세타라며. 결국 R 세타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L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탄생된 거야. 2분의 1 RL. 됐지?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어. 여기서는 있잖아. 어떤 문제가 졸라 많이 나오냐면, 그래서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넓이 구하라고 호의 길이 구하는 거야. 뭐 니네가 L 구하는 공식이 R 세타라는 것만 외우면 되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L이라는 것만 솔직히 외워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니네한테 문제 낼 게 있겠냐?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넓이 구하라.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뭐 R 세타 이거. 그냥 공식 외우면 되는데, 시험 문제 졸라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거야. 부채꼴 줘놓고는 뭐 반지름이 3이고 뭐 이렇게 반지름이 3일 때 이거의 넓이의 최대값 뭐 이렇게 여기가 3일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잘 봐. 첫 번째 L 구하는 L이 얼마냐면 L은 R세타야. L은 R세타 맞지? 니네한테 야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R세타야. R세타.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R세타. 3 곱하기 세타. 3세타겠지?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3세타겠지? 3세타. L은 R세타. 니네한테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넓이 구하라 그러면 얼마냐면 2분의 1 RL 아니야? 2분의 1 RL. 그지? 또는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니네한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R이니까 2분의 3L.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그치? 또는 뭐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치? R제곱 9 곱하기 세타니까. L이 뭐 이렇게 쓸 결국 얘는 얼마야? 2분의 L이 얼마인데 3세타잖아. 9세타 뭐 이렇게. 2분의 9세타. 결국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잘 봐. 니네한테 뭘 줄 거냐면 이렇게 줄 거야. 이거의 둘레의 길이를 주어질 거다. 잘 봐. 뭐 넓이 한번 해본 거고 여기에 둘레의 길이를 주어질 거야. 니네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부채꼴에 둘레가 뭐 7이래 만약에. 둘레가 뭐라고 해야 될까? 둘레가 여기도 안 주지, 그지? 이렇게 해놓고는 이 둘레가 만약에 8이래.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졸라 많이 나와. 넓이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최대값일 거야 아마. 맞나? 최대값인지. 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 부채꼴의 둘레를 물어보잖아? 둘레가 8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게 8이라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얘들아 2R 플러스 L이 8이라는 거야. 졸라 많이 나온다. 니네한테 둘레를 줘놓고는 이렇게 둘레가 8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니네는 2R 플러스 L이 8이라는 거야. 근데 니네한테 넓이를 물어볼 거야. 넓이 구하는 곳이 방금 뭐 있었어 이거? 2분의 1 RL.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니네 2R 플러스 L은 뭐라고 써도 되냐면 산술기하에 의해서 2 루트 2RL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니네가 2R 플러스 L이 8이라면서 얘 8이잖아. 얘는 2 루트 2RL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뭐 4 이렇게 될 테고. 결국 2RL은 어떻게 되는 거야? 2RL은 16 이하겠지, 그지? 근데 니네가 구해야 되는 게 2분의 1 RL이잖아, 그지? 그럼 4로 나누면 되지, 4로. 4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얘 4로 나눠버리면 얘 얼마입니까? 4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4다라고 풀 수 있는 거야. 둘레가 8이잖아? 그럼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 4 나옵니다. 근데 잘 봐서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때 세타 값을 물어볼 때가 더 많아.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넓이가 최대일 때 세타를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니네가 이 최대값이 나왔다는 거, 이 최대값이 4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등호 성립 조건 아니야? 결국 여기서 4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얘랑 얘랑 같을 때야. 이게 언제 등호 성립하냐면 얘랑 얘랑 같을 때거든? 그럼 다시 말해서 L이 얼마일 때야? 2R일 때야. 무조건. L이 2R이라는 건 잘 봐. 여기가 L이거든? 여기가 R이거든? 근데 L이 2R이어야 되기 때문에 니네 L 구하는 공식이 뭔데? L은 R세타 아닙니까? R세타? 그지? 2R이란다? L은 지금, 맞지? L은 얼마야? 2R 맞지? 그지? 근데 니네 L은 얼마야? R세타라는 공식 알고 있지? 그래서 세타가 얼마야? 2야. 무조건 2야. 외워버려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들아,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8일 때, 니네한테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8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솔직히, 둘레는 2R 플러스 L이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니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무조건 2R 플러스 L이니까 얘가 8이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쓰면 되겠구나라고 써서 그냥 풀어도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냥 최대값 구하라면 4거든? 근데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넓이가 최대일 때 세타가 얼마냐 물어볼 때 되게 많아. 또는 반지름이 얼마냐 물어볼 때 되게 많고. 그러면 솔직히 여기까지 풀으라는 거는 산술기하에 대한 문제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풀면 되는데, 오히려 세타가 언제 세타고 언제 R이냐고 물어보면 니네가 이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잖아. 등호 성립 조건까지. 그래서 얘랑 같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결국 L이 2R일 때거든? 근데 L 공식이 뭐야? L은 R 세타잖아, 공식이. 그래서 세타 무조건 얼마일 때야? 2일 때. 그럼 세타가 2래. 세타가 2. 세타 무조건 2야. 세타 무조건 2일 때야. 그런데 이게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얘들아, 둘레가 100이어도 등호 성립 조건 어차피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2야. 다시 말하면 부채꼴의 둘레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넓이가 최대일 때 세타 값이 얼마냐? 그럼 2야. 무조건. 외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2야. 무조건. 그러면 니네가 반지름은 또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세타가 2래매. 세타가 2니까 L이 2R일 때잖아. 그럼 얘가 2R일 때 아니야? 얘가 2R일 때 세타가 2R? 그럼 뭐 둘레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8이었나? 8이었다고 쳐봐. 그럼 4R이 8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 R이 얼마야? 2다라고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2고 이게 2다라는 거. 근데 세타는 무조건 고정이야. 그냥 2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 필요 없고,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외워버려도 좋아. 부채꼴의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채꼴이 둘레가 뭐 10이래.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최대일 때 세타 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 문제에서. 세타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답은 무조건입니다. 알겠지? 그냥 무조건이야. 그 인간의 그 손바닥이 있잖아. 니네 인간의 손바닥이 이렇게 쫙 폈을 때가, 인간의 손바닥 쫙 폈을 때 여기 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래. 무조건. 신이 그렇게 만들었대. 손가락 뭐 6개야.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의 둘레에 대해서 최대한 그 넓이를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각이 2야. 무조건 2래, 여기가. 2가 대충 몇인지 알지? 2라디안이잖아. 2라디안. 아까 내가 1라디안이야. 57점 몇 도라고 했잖아. 그치? 57 곱하기 2 정도 되나봐. 그러니까 여기 각도를 니네한테 이렇게 쫙 폈을 때 인간의 여기 각도를 재면은 한 이 정도 나온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거 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9번 문제가 얘들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 9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둘레가 24구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는 여기서 이걸 문제를 풀고 있으면 병신인 거. 그냥 답은 무조건 2입니다, 그치? 무조건 2인 거야.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겠지. 그럼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일단 니네가 세타가 2인 건 외웠잖아.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는 2라니까 무조건. 이거 약속이 아니야. 무조건 외워버려. 세타는 2라니까.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넓이의 최대값, 그 최대일 때 세타는 무조건 2야. 왠지 알잖아. 2R이랑 L이랑 같아야 돼서 그래. 산술기하에서 2R 플러스 L이 언제 등호 성립 조건을 갖냐면
얘랑 얘랑 같을 때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2R이 L일 때이기 때문에 L이 2R일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타가 2일 때라고 외우라고. 이거 외워놓고 나면 이 문제는 뭐 1초 만에 풀겠지만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 세타가 2라는 거 외워놨으면 둘레가 얼마냐면 2R 플러스 L이 둘레잖아 지금. 2R 플러스 L이. 근데 니네가 세타가 무조건 2래며.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2R 플러스 2R 되는 거 아니야? 왜? L은 R 세타잖아. L은 R 곱하기 세타는 무조건 2라면서. L이 2R이잖아. 그래서 4R인 거지 4R. 결국 4R이 24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R이 얼마입니까? 6이다 이렇게. 이것도 뭐 공식으로 외우려면 외워도 상관없어 솔직히. 둘레가 26일 때 이거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얘를 4로 나누면 돼. 왜 4로 나누면 되는지 알겠지? 왜? 얘는 무조건 2R 플러스 L이거든. 무조건 2R 플러스 L인데 이게 결정 난 거잖아. 2R이라며 무조건.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4R이잖아. 4R이 24니까 무조건 4로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솔직히 세타가 이 정도까지만 하나만 외워놔. 세타가 2라는 거 정도만 외워놔도 니네가 문제 풀기가 한결 수월할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도 어려운 내용은 없겠지.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상강함수 나갈게.